지금 말씀드린 회사를 13년 전에 시작했으며 컨설팅, 출판, 세미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저서는 농산물 직매소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 책은 10년 이상 전에 저술한 책인데요. 일본 농산물 직매장이 굉장히 늘어날 시기에 이 책을 저술해서 많이 팔렸습니다. 컨설팅 저술을 하기 전에는 축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사이보크라는 전에 일하던 직장의 사진입니다. 이 사이보크라는 목장에서 일을 할 때 삼성 에버랜드에 돼지를 입식한 적이 있었고, 그것을 인연으로 도드람 양돈 농협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본 국내에 있어서 직매장의 현상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5년 전에 점장으로 근무할 때의 직매장 전경입니다. 사이보크 목장에서는 돼지고기를 판매하였는데 돼지고기 판매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채소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이런 직매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결과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매장 넓이가 약 250평 정도였는데 판매고가 약 10억엔 정도였습니다. 1년간 80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사입도 하였고 지역 농가와 위탁 계약을 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저기 보시면 제품 하나에 100엔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도저히 어느 정도 팔릴 것인가 감히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잘 팔렸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 팔아서 누가 돈 벌겠느냐고 다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굉장히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팔 물건들을 구매할 필요가 없이 농가들이 다 와서 직접 일을 다 해주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는 농가의 창고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판매할 상품을 진열하는 것도 농가들이 합니다. 다 팔리면 농산물을 추가하는 것도 농가들이 합니다. 더욱이 팔고 남은 물건을 치우는 것도 농가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산원만 두고 돈 계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농산물 직매장의 시설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 당시에 농산물 직매장은 냉방도 안 되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아 비용면에서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돈이 들었냐면 돈 계산할 때 포스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1,000만 엔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전국의 일본 직매장이 흉내를 내었고 일본의 전국 농협들이 확대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출하 농가 수가 약 1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큰 규모로 하는 직매장 농협 등에서는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출하 농가가 참여하는 큰 규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많을수록 상품의 수가 자연적으로 늘어납니다. 가져오는 농가들도 자기의 물건을 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가기 때문에 손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가의 친척들도 살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네트란 회사는 이런 세미나를 열고요. 책을 출판하고 직매소 갑자원 2009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가봤던 하세가와 회장님이 있었던 일종의 직매장 경진 대회입니다. 그리고 직매장을 만들 때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일본에서 농산물 직매장이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농업 생산력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농업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전국에서의 농업 매출액이 9조 4천엔인데 농업 소득은 3조 2천엔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일본의 농가가 250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면 1인당 연간 140만 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약 20년 전에는 1인당 연간 소득이 약 6조 1천엔으로 배는 되었습니다. 물론 경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업 종사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농가의 평균 연령 65.8세입니다. 다음 주에 큐슈 지역의 농업 직매장에 가는데 그곳은 출하자 200명의 평균 연령이 75세라고 합니다.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30년 정도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일이 줄어들었는가? 이유는 역시 소득이 줄어든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이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데이터여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수치이지만, 자, 보시면 농수산업의 국내 생산액이 12조엔인데요. 그 중에 농업이 9조엔, 어업이 3조엔 해서 12조엔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소비자를 보면 식음료 지출로 약 80조엔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슈퍼마켓에서 토마토를 100엔에 판다고 했을 때 농가의 실수령액은 40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업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가가 가격을 못 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가가 자신들이 가격을 매길 수 없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결정한 것이 직매소를 개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면 소매점 수수료 30% 떼고 유통비용 25% 나가고 농가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약 4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매점의 이익이 정해지면 가격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매소에 내게 되면요, 수수료가 10에서 20%, 직매장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로스분이 있으니까 10%로 계산하면 농가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약 70에서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수료 부분이 빠지지 않고 전부 농가 소득으로 돌아갑니다. 이 수수료로 소득을 얻었던 농협은 처음에는 이 직매소란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했습니다. 농협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직매소를 운영해서 이 수수료를 농협이 가지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일본 농협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3에서 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매상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라, 수수료를 낮춰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매장을 개설하면 농가 소득이 오르고 농가들은 농협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농협의 수익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득이 많습니다. 일본의 직매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내일 가보실 쇼이카고 직매장처럼 농협의 적극적 참여로 개설해서 대형화하는 직매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농가든지 직매장이 다 적합한가? 또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직매장에 대한 데이터는 다른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자세한 데이터는 이 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되었지만 2009년의 조사에 가장 좋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직매장이 약 16,000군데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매일매일 개점을 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곳은 사실 5,000군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0군데 되는 직매장 한 군데에 몇 명 정도의 농민이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한 군데에 100명 정도의 농민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5,000군데이니까 50만 명. 농민 26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직매장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조금 작은 농가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농사짓는 농가, 그리고 고령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하가 가능한 생산자의 조건으로는 직매장 출하의 농가는 재배 방법이 소량 다품목이고 그 다음 시장에 출하하는 농가는 단일 품목이고 재배 기술도 직매장 출하는 개인에 의한 경영이 많고 시장 출하는 산지 전체에서 농협이 지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매장의 특징은 하나하나 개별 포장이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출하의 경우 양배추는 7개에서 8개, 오이는 50개, 이렇게 정해진 박스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그런데 직매장 가격은 생산자 스스로가 정할 수 있고 시장은 마켓이 결정합니다. 직매장은 소매가의 80에서 85%, 시장 출하가의 35에서 40%의 실수령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직매장에 매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을 낼 것인가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 출하를 할 경우에는 규격에 맞으면 전량을 다 가져갑니다. 직매장은 소규모, 고령자, 신규 취농, 여성, 전업농가 등이 참여할 수가 있고 시장 출하의 경우는 전업농가가 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전업농가라도 남편은 개통 출하를 하지만 규격에 빠진 것들은 부인이 직매장에 출하를 할 수가 있으므로 전업농가라도 다양한 형태로 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직매소를 둘러싼 움직임을 보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협뿐만 아니라 부동산업자, 슈퍼마켓 운영자 등 다른 업자들도 이런 직매소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직매소가 가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큰 직매소와 작은 직매소 간 경쟁이 심하게 됩니다. 슈퍼마켓과 직매소는 살아오는 손님이 다르기 때문에 슈퍼마켓과의 경쟁은 없습니다. 직매소에는 안전, 안심,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주 구매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매소에 오는 분들은 머리가 영리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직매장은 대규모, 복합 형태의 직매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체험, 식육, 음식, 온천, 쇼핑, 오락, 교양 이런 식으로 레저 시설과 복합 형태의 직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직매장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많은 농가들이 모여 거의 동시에 출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싸게 팔기의 경쟁이 벌어집니다. 싸게 팔면 농가의 경제성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져 좋지 않지만 그래도 출하자 간 가격을 싸게 하는 경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매상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많이 팔려고 하기 때문에 품질 저하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럽과 미국의 파머스 마켓입니다. 뉴욕의 모습입니다. 뉴욕의 파이낸셜 스트리트의 그린 마켓입니다. 뉴욕에 이런 것이 48군데 있습니다. 파머스 마켓의 경우 이 텐트 하나가 한 농가의 텐트입니다. 농가분들은 작업이라든지 농작업이 바빠서 직접 와서 팔기 힘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오래된 직매소입니다. 가마쿠라에 있는 직매소는 미국 사람이 알려줘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직매소는 지금의 직매소와는 다르게 농가가 직접 나와서 소비자에게 팔고 사진을 보시면 저쪽 편에도 농가가 팔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각형 박스에 있는 것은 무인 판매대입니다. 100년 전부터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매소는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부터 공동이용 셀프 서비스 점포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계산 직원이 각각 상품에 붙어있는 생산자의 번호를 팔린 것만 따로 모아서 정산해주는 형태였습니다. 진열은 상품별 진열이 아니고 생산자 박스별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부각되는 새로운 형태의 직매소를 말씀드리면 이 직매소는 제가 컨설팅한 휴게소에 있는 직매소입니다. 도쿄의 하치오지라는 곳인데요. 신주쿠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휴게소 내에는 화장실이 있고 농작물 직매소가 있고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넓이는 약 400평 정도 됩니다. 내부 전경은 이렇습니다. 판매고는 10억엔으로 1년간 200만 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시면 이렇게 농가들이 출하한 물건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지만 소비자들이 다녀간 오후에는 매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의 휴게소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내부의 농산물에 대한 관리는 농협이 합니다. 채소의 판매고는 6억 5천만 엔, 출하 생산자가 150명이며 소득이 올라서 모두들 좋아합니다. 여기는 채소를 종류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교통편도 좋은 편이고 이곳 주변 농가들의 채소 재배 솜씨가 좋답니다. 그리고 화훼류도 있습니다. 채소 이외에 요구르트, 돼지고기, 두부, 낫또, 장아찌 이런 것도 있고요. 슈퍼마켓에서도 팔고 있는 종류들이지만 이 지역에서만 나는 특별하고 비싼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고기도 100g에 400엔으로
꽤 비싼 편입니다. 이유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고 싶다, 이런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 살 소비자가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 안심, 이런 식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비자 중에서 5%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의 경우도 많은 출하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코드 발권기가 있습니다. 출하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바코드에는 상품명, 출하자 개인의 이름, 가격 등이 나와 있고 그것을 상품의 포장지에 생산자가 각각 부착합니다. 바코드 라벨지는 한 장에 1엔 받으니까 모든 통계를 뽑아서 생산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이것은 음식 솜씨가 좋은 농가가 이 직매장의 한 코너를 얻어서 주먹밥, 반찬, 먹거리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가공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5 농가가 모여서 하는데 판매고가 3천만 엔입니다. 전에 농협에서 일하던 여성들 5명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코트가 있어서 라면, 우동, 카레 등을 팔고 있고 아이스크림은 낙농 농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넓이는 50평 정도인데 판매고가 1년 동안 1억 2천만 엔입니다. 역시 채소를 팔고 있으면서 거기에 음식까지 팔고 있다면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의 맛, 안전한 느낌 등을 주고 또 농민의 얼굴을 내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직매장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큐슈의 나가사키에 가시면 6차 산업 활성화를 잘 시킨 슈슈팜이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하치오지는 인구도 많고 상권이 꽤 형성이 되어 있지만 상권이 별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치오지는 반경 10km 안에 1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경 10km 안에 5만 명밖에 없는 곳입니다. 주변이 다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직매장은 약 5억 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멀리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이런 도시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산물이 밀감과 토마토가 맛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병에 들어있는 주스, 가공물을 만들어서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6차 산업화로는 굉장히 성공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2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신 사이보크 목장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패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본에서 직매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보고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실패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 사례가 적습니다. 실패를 해도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개선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자의 얼굴이 보이는 이 직매소에 가시면 언제든지 생산자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생산 농가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찌바 매장의 상품에 사진 붙어 있는 것 보셨죠? 이 직매장의 제일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안내판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의 경우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으면 좋고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영양소가 있어서 좋다, 이런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은 품종 하나하나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품목들을 아주 열심히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인애플, 바나나, 체리 모야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수입품을 먹는데 이 파인애플 하나에 1000엔에 팝니다. 바나나도 한 다발에 2-3만 엔 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재배한 바나나라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무에 열린 바나나 전체를 모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사는 것은 아니고 회사 또는 큰 파티가 있을 때 팔린답니다. 선물 세트로 사진과 같이 포도와 포도 주스처럼 농산물과 가공품을 같이 세트로 만들어 팝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이 강습회나 연구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이스크림이 유명한데요. 과일을 재배하기 때문에 과일을 이용한 샤베트, 젤라또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귤, 녹차, 고구마 등을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판매합니다. 빵 공방도 있습니다. 요즘은 밥으로 먹는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다들 빵을 많이 찾습니다.
빵을 밀가루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당근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당근빵, 고구마빵, 피자, 채소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빵 공방은 빵 기술자가 빵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자기 빵이 너무 잘 팔리니까 좋아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가지고 런치 뷔페를 합니다. 시골의 가정식 요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인기가 높습니다. 저분이 레스토랑에서 요리하는 직원인데요. 직매장에서 직접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요리를 합니다. 신선한 채소 이외에는 쓰지 않고 어제 팔다 남은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온 신선한 것으로만 요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뷔페 1인분이 1,500엔입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에서 결혼식도 합니다. 일본은 결혼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결혼식과 피로연을 하고 사진에는 없지만 여기에서 장례식도 합니다. 수익 면에서는 장례식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평생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장례식은 장례식 당일 49제, 1주기, 3주기, 7주기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같은 장소에서 되풀이해서 모일 수 있으니까 수익이 훨씬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고설 재배 딸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직매소 성공의 조건으로는 지역의 인구가 일정 이상이면서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고 관광지가 가까이에 있으며 경치가 좋은 넓은 토지가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산품이 많이 있으며 농산물의 품종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대응이 가능한 지역이면 반드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일단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땅과의 궁합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화합을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직매소의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이상적이냐 하면 가운데 직매소가 있으면 그 지역에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의 물건만 가져와서는 역시 상품의 구색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근교에 있는 생산자들, 그 다음에 다른 직매소 상품의 사입, 이것도 균형을 맞춰 잘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업자들하고의 위탁 판매 계약,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잘 갖추어져야지 직매소 경영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산지소라 해서 단지 농산물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상점들하고 계약을 맺고 또 그 지역의 가공업자들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농가의 수수료는 좀 저렴하게, 가공업자 지역 상점들한테는 조금 높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농가 수수료가 15% 정도이며 가공업자들한테는 25%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30%의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컨설팅한 것인데요. 그 지역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너구리 이름이 뽐뽀꼬였답니다. 그 너구리의 이름을 써서 2008년에 오픈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뽐뽀꼬라는 간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도쿄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군마현과 사이타마현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합쳐서 3,000평인데 직매장이 약 250평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고가 연간 7억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농협은 토마토, 오이, 가지 이것으로 약 70억엔 올렸습니다. 이 지역에는 분지라서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유리 온실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이런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협은 전에 세 품목의 지급액이 70억엔, 쌀로 100억엔 정도 취급하는 농협이랍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조합원들이 농협이 그런 직매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답니다. 조합장님이 진취적인 분이라서 여러 가지 판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직매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50명 정도밖에 출하를 하지 않았지만 3년째는 점점 늘어서 350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산물을 가공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일반 시민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농가 주부가 들어가는 것을 농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일을 하면 농가의 농사 일을 안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가 주부는 안 된다 해서 여기 가공시설은 일반 시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민그룹의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산품인 초밥, 센베, 과자, 메밀국수 등의 특산품을 팔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품별로 매대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떠한 물건이 잘 팔리면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자리까지 넓혀도 된다고 합니다. 팔리지 않은 상품의 매대 공간은 점점 적어진다고 합니다. 고기와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농협이 사입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제품은 위탁 판매를 합니다. 이 회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7억 5천만 엔으로 2년째 1.5배가 되었습니다. 파트타임 15명, 직원 4명으로 7억 5천만 엔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 슈퍼마켓 직원 1명당 판매고를 따지면 2,500만 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미장이 거기에 비하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미에서는 판매 효율이 떨어져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종업원 1인당 판매고를 따지면 매우 판매율이 높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원 1명당 4천만 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 수수료의 15%를 받아도 이익이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쿄에 있는 직매수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설명드린 하치오지가 있는 다케야마라는 곳이 있는데 이 외에도 아키가와, 타치가와 이렇게 2개의 직매소가 있습니다. 주변 5km 이내에 총 3개의 큰 규모의 직매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매상이 좋은 곳이 아키가와라는 곳입니다. 아키가와라는 곳은 하치오지에 비해 굉장히 시골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강을 하나 건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은 모두 옥수수 밭이고요. 농가분들은 딸기,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데 대부분이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특히 토마토가 잘 팔리고요. 이게 무입니다. 그 다음에 대파. 지금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지만 오전 중에는 다 팔립니다. 개장 전에 이미 50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토마토를 사려고 그런답니다. 여기 토마토 1kg을 800엔 정도에 파는데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를 사기 위해 오고 농가도 이것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맛이 굉장히 좋아서입니다. 여기는 실패한 사례인데요. 미노레 타치가와라는 도쿄가 보증금 2억 엔을 투자해 만든 직매소입니다. 2년 전에 생겼는데 잘 안 됩니다. 입지가 나빠서 내방객이 없습니다. 상권은 하치오지 이상으로 높지만 오는 손님들은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특히 농민들이 출하하는 농산물의 품질을 보면 이쪽 농가들이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직매소가 여기 이쯤에 있는데 녹색은 공원이고 여기에 자위대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꽤 도로도 넓고 그 다음에 여기도 큰 도로가 있는데 이쪽 도로는 매일 정체로 차가 밀리고 그리고 이쪽 도로는 넓어서 오히려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빙 돌아서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불리한 점 때문에 사람들의 방문이 없습니다. 첫 해는 실패라고 생각해서 2년째부터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은 손님이 조금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직매소의 계획에서 설립까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상권과 교통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내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반드시 상권과 교통을 조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운영 조직입니다. 위탁 판매에 대해서 농가들이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직매소를 할 때 팔고 남은 것은 어쩔 것인가? 팔고 남은 것에 대하여 농협이 사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사입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농가들이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하는 것을 잘 이해시켜 주어야 합니다.
팔고 남은 것은 농가 자신이 처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강력하게 약속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직매장이라도 비가 오거나 안 좋아지면 역시 오는 손님이 줄어듭니다. 생산 이력장을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산물에 관해서는 아직 상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품을 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인재 육성은 어렵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제 가공품 등의 솜씨가 좋은 사람을 육성을 해야 합니다. 다품목 재배가 가능하고 후계자 만들기, 신규 농가를 농협이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내일 가는 소이카고라는 곳은 농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공부하는 시스템을 농협이 준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직매장을 건설할 때 있어서 전체 예산, 디자인, 그리고 기능의 검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방에서 직매소를 할 경우에는 역시 멀리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주차장 넓이도 생각해야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광장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시 주변이면 주차장이 그리 넓지 않아도 되지만 교외일 경우에는 주차장이 좀 넓어야 합니다. 직매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출하자들의 고령화입니다. 두 번째는 상품의 구색입니다. 세 번째는 집객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제일 첫 번째 고민거리입니다. 일본의 직매소는 상품만 구색이 잘 갖추어져서 운영을 하면 손님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마케팅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농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령화가 제일 첫 번째 걱정거리입니다. 직매소마다 성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성공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본도 시간이 많이 흘러 일본의 직매소는 이제는 낡아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20년 전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대책으로서 정부가 돈을 뿌렸습니다. 그 돈으로 이 직매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뇌물이 문제가 되어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토론을 해야 합니다. 직매소 연구회를 만든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 큐슈에서 직매소 연구회 모임이 있는데 3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 세미나에 3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의 의의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과연 누구의 역할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사업 계획을 항상 의논하고 토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 비즈니스 모델은 진부해지는 것이 빠릅니다. 보조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선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쇼이카고 직매장은 잘 되어서 2호점을 만드는데 2호점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생산자의 현황을 잘 알아서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살리는 것, 그리고 점장이 중요합니다. 좋은 점장이 맡게 되면 판매고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점장이 판매고를 늘려서 출하 농가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수한 점장은 오는 손님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수한 점장 중에서는 오는 손님 2,000명을 외우고 있는 점장이 있습니다. 조합장님한테 잘 보일 것이 아니라 손님들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현실을 보는 눈을 키워서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일반 시민들도 반드시 도와주고 후원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오셔서 직매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였으니까 물론 일본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와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에 가시면 한국만 할 수 있는 그런 직매소를 잘 만드셔서 새로운 유통체계의 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